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 용기 있게 제압했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범죄와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 예고글이 올라와서 걱정되고 불안한 그 마음, 너무나도 공감되는 즈음입니다. 경찰에서는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경찰청에 관할하는 다중밀집 지역에는 경찰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투입됐다고 하죠. 이런 모습에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중학생이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같은 무동기 범죄가 단시간 내에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범행 예고글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살인 예고글 게시자들은 협박 또는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살인 예비죄 혐의를 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경찰은 살인 예고글 181건 중에 59명을 검거를 했는데,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34명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다수의 촉법 소년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모방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섭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나한테 호신용품이 있다, 아니면 운동이나 무술을 평소 열심히 연마해 왔다, 이걸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게 될지, 괜히 제압했다가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더불어서 많아졌습니다. 실제 호신용품을 판매하는 곳에도 이런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충격기, 호신봉, 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을 주문하면서 사용할 일은 없길 바라면서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했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자, 이는 정당방위라는 개념과 관련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개념이 확대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주유소를 침입한 2인조 강도가 주유소 주인에게 찔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은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집주인이 공기총을 쏴서 강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다라고 평가되는데, 2020년 흉기를 들고 덤비는 A씨를 막다가 팔을 찔린 B씨가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수차례 폭행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는데, 본 사건에서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원이 보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을 친 정도까지만 정당방위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행동은 과잉방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나서 뭔가 공격적인 행태가 드러나면 이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 강행방어. 근데 실제로 말이에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엄밀한 그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케이스가 어때요?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흉기를 든 사람 앞에서 정당방위 개념을 엄밀히 따져가면서 내가 방어를 해야 된다? 납득하기 쉽지는 않네요.